갈게요. 자, 우리 메서드는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복습은 안 하고 문제만 빨리 풀어 드릴게요. 오늘 수업할 게 많으니까. 어제 나갔던 수업 정리 S32 메소드고요. 다음 중 sum 메소드의 리턴 타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재 return으로 A와 B를 더한 걸 이렇게 반환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int를 반환하고 있는 거죠. 왜? 매개 변수가 타입이 int였는데 그대로 int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네요. C. 쉬운 문제였어요. 자, 자, 다음 중 void 메서드는 리턴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void를 해놨어요. 그러면 리턴하는 게 없다. 없다. 내가 만약에 이제 종료를 하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해요? 리턴하고 그냥 세미콜론 찍어서 없이 그냥 종료시키죠. 그래서 void의 메서드의 특징은 값을 리턴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자, 그 다음은 아래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출력 결과는 헬로라고 하는데 이름을 받아서 더한 것을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헬로 자바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는 자, x, y를 곱한 것을 반환하는 int로 반환을 하네요. 멀티플이라는 거를 호출하면 그래서 3, 4를 여기서 받아서 곱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 4를 받아서 그죠? 3, 4를 곱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림이 톡톡 그려지면 됩니다. 아직 안 그려지면 낯선 거죠. 그래서 12, 3, 4, 12 B가 되겠네요. 4번 자, 매개 변수로 정수를 받아 배열의 합계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작성하세요. 자, 정수 배열을 일단 받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뭐 함수니까 스태틱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뭐 스태틱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일단은 합계니까 정수의 합계는 int를 반환해야 되죠. int를 반환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의 합계를 반환하는 거니까 array sum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이름을. 그리고 매개 변수로 정수의 배열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정수의 배열을 받을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정해졌네요. 선생님 이거 접근 지정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편하게 쓰려고 자주 쓰려고 스태틱이라고 해도 되고 객체에 소속돼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고 자, 저는 그냥 선택 없는 필요한 것만 딱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array를 받아서 합을 구하라니까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반환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메뉴에 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0이라 하고 return array sum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rray를 array sum에다가 더하면 되죠?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는 array의 길이까지 i 플러스 플러스네요. 자, 반복해서 배열 탐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할 거예요. array sum에다가
더하기는 array의 i번째.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호출하는 것까지 해야 되나요? 만약 호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선언하고, 자, 호출은 메인에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인에 쓰고, 자, 지금 더해달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int 배열 array 19 11 0 마이너스 20. 자, 이걸 더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int sum은 자, new a에 자, 여기 지금 스태틱이 아니니까 객체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array sum array 자,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저는 객체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a의 a는 new a가 되고 a를 이렇게 변수로 쓰면 되겠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 만들라는 게 문제일 거예요. 자, 5번 했고 4번 했고 4번 정답 보니까 public static은 붙이나마 하나 그렇죠? 자, 지금 보면 int sum이네요. 그 다음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total 0이고 그 다음에 form은 하고 자, 이거 오늘 시간 나면 배울 수 있는 iterator 반복자를 이용한 반복문이에요. 우리가 향상된 포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자, 우리 GPT가 배우지도 않은 걸 알려줬네. 자,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다 풀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네릭 혹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까요? 문제만 풀어드릴까요? 설명 한 번 더. 네. 띠디디. 이번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GPT가 한 말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제가 한 거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했어요. 자, 제네릭이란 제네릭은 이렇게 제네릭의 영어의 뜻은 일반화하는, 일반적인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한다는 거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포용력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 사람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때 정보 처리 기사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놓고 그 중에서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 사람만 프로젝트에 참여해. 그때 그것이 일반화 구체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우리 제네릭은 언제 쓰냐면 타입을 일반화시키는 용도로 써요. 타입을 일반화시키는 용도. 타입을 일반화하여 코드의 재사용성을 증가시킨대요. 자, 왜 재사용성이 증가하느냐?
일반화되지 않은 코드들은 오류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보면 컴파일 시점에서 타입을 결정하는 친구고 타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타입의 안정성. 자,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를 참여시켰는데 자, 그 중에서 자, 특정 지식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없게 돼.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던 도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특정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룹만 할 수 있는 일로 코드의 재사용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룹화를 시켜서 이 사람은 디자인을 잘해, 이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잘해 이렇게 그룹을 나눔으로써 자, 어떤 사람 디자인을 하는 그룹한테 디자인만 시키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룹한테는 프로그래밍만 시키는 식으로 재사용성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안정적이어지는 거죠.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한테 디자인을 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프로그램을 시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오브젝트로 처리하던 타입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다. 자, 방금 요 얘기를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는 말이죠. 자, 요건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오브젝트가 정수도 받을 수 있고, 정수도, 문자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 이 친구가 정수인 줄 알았어.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인트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10이랑 더해버렸어.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류가 생기겠죠? 자, 오류가 생길 거예요. 정수가 아니었나? 아, 문자열로 바뀌었네. 자, 그래서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변수는 누구나 다 참조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 계속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일 수도 있고, 헬로일 수도 있고, 뭐, 객체일 수도 있겠죠? 자,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친구는 포용성이 넓은 상태죠. 포용성이 넓은 상태. 타입의 다양성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자, 이 타입의 다양성을 쓰면 편해요. 누구나 다 참조되는 거는 어떤 상태다? 편한 상태. 자, 아까 전부터 계속 회사의 비유를 드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면접도 안 보고 뽑으면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 학력, 인성 이런 거 테스트 안 하고 여러분들 뽑으면 회사 입장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회사에서 뽑고 그 사람 됐을 때는 불편하죠. 왜 불편해요? 우리 범준 씨가 잘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영주 씨가 잘하는 일이 있을 거고, 자, 각자 잘하는 일이 다 있는데, 근데 뽑을 때 안 봤어. 자,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뽑을 때 안 본 거죠. 안 봤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용하긴 편하지만 재사용은 불편한 거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자, 범준 씨는 개발을 너무 잘하는데 내가 범준 씨한테 그림을 그리라 시켰어. 범준 씨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오류를 일으키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오류가 일어난 상태죠. 자,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제네릭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네릭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타입을 어떻게? 자, 너는 A라는 클래스가 꼭 돼요. 너는 뭐 B라는 클래스로 꼭 받아.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정적이죠. 정적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는 항상 내가 지정한 타입만 쓸 수 있죠.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야, 나는 선언되어 있는 걸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 때 그 상태를 바꾸고 싶어. 객체를 만들 때. 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항상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보이는 제네릭이 됩니다. 제네릭.
자, 그래서 이 제네릭은 언제 동작하냐면 내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new generic class 하고 객체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이렇게 작다 크다를 쓰고 자, 인티저 이렇게 하면 자, 요게 인티저 타입만 받아서 쓸 수 있는 컬 제네릭. 자, 여기 필드로 인티저 타입만 받을 수 있는 필드가 생성이 되어요. 자, 내가 처음부터 고정하는 것과 내가 원할 때 만들 때마다 유동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달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고정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재사용성이 넓을까요? 만들 때마다 바꿀 수 있는 이 친구가 재사용성이 넓을까요? 재사용성은 뭐예요? 다시 쓰는 거. 내가 이렇게 고정한 이 컬 제네릭이라는 친구가 재사용성이 높을까요? 만들 때마다 바꿀 수 있는 제네릭이 훨씬 재사용성이 높을까요? 그쵸. 만들 때마다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내가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는 재사용성이 높은 거예요. 왜 재사용성이 높냐? 자, 내가 콜 클래스인데 자, 인티저인 걸 콜하는 것과 자, 스트링인 걸 콜하는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려면? 제네릭처럼 동작하게 하려면.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호출되는 빈도와 이 친구가 호출되는 빈도를 합쳐야 제네릭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겠죠. 제네릭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를 T라고만 해놓고 인티저도 호출되고 스트링도 호출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티저도 호출되고 스트링도 호출되게 하려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출되는 빈도가 제네릭이 훨씬 더 높죠. 높은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티저였는데 꼭 스트링이 필요한데 없다. 그럼 이 친구는 호출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빈도는 제네릭이 훨씬 더 높겠죠. 하지만 구현 난이도는 어때요? 제네릭이 훨씬 더 높죠. 왜? 여러 타입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현 난이도는 높지만 재사용성은 높은 게 제네릭이에요. 자, 요 책이 우리 교재로 쓰고 있어요. 제가 만든 책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만든 책은 아니고 두잇이라는 이 책. 자, 이 책에 보면 제네릭 사용법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심플한 것만 골라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제네릭을 직접 구현해서 쓰는 일은 없어요. 개발자들이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도 빼버렸어. 아시겠죠?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집단이라든가 또는 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재사용성이 높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디 취업을 해서 개발자를 하면서 제네릭을 직접 만드는 일은 없어요. 직접 사용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일. 자, 그런데 사용은 굉장히 많이 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사용법을 배우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제네릭을 만들려고 이 수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 동작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런 동작이구나 까지만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내가 인티저를 주면 여기서 받아서 쓰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받아서 쓰는구나. 자,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메소드 제네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제네릭이 없고 메소드에만 제네릭이 있는 메소드 사용 때만 제네릭을 지정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코드에. 그래서 제가 객체 생성 때만 쓰는 제네릭을 수업을 했어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건 예시고 자, 이것도 예시죠. 방금 제가 했던 예시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제네릭인데 이 제네릭을 특정 타입의 자식들만 쓸 수 있도록 할 거야. 또는 자, 다른 말로 이 타입을 부모로 가지고 있는 타입만 사용하게 하고 싶어 할 때 extens로 범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범위 제한. 이 뜻은 뭐예요? 숫자만 기본형 타입만 쓰겠다. 기본형 중에서 숫자만 부을 제외. 자, 부을 제외. 캐릭터는 제외일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자, 넘버는 기본적으로 short, byte short, int, long, float, double 이렇게 6종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넘버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로 integer, double, long 가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넘어가서 자, string은 불가. 왜? 넘버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아니니까. 제너릭과 오브젝트의 차이점. 자, 이 지금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브젝트가 타입이 안정하냐라고 물었어요. 타입이 안정하냐? 타입이 안전하지 않아요. 사용은 편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캐스팅을 해야 되냐? 그죠? 캐스팅을 해야 돼요. 사용하려면. 그런데 제네릭은 꼭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은 사용하기 편한 거는 오브젝트니까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제네릭은 유연하진 않아요. 자, 유연하진 않아요. 자, 슈퍼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 때, 자, 이 친구는 내가 참조해서 쓸 때 부모 타입만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써서 제가 어제 이걸 왜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GPT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까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쓰는 코드를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슈퍼는 지워버렸어요. 슈퍼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 타입만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절대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슈퍼 설명했던 거 지우고 영상을 올렸어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자, 제네릭 필드의 종류 비교. 자, 오브젝트 T, 어에이블 A, T에 T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뭐 그렇죠. 요게 지금 제네릭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제네릭. 자, 생성할 땐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우쪽에 우변 제네릭 생략이라는 게 들어가요. 원래 이제 옛날 개발자들은 이렇게 다 썼는데 요즘은 대부분 우변 제네릭 생략을 씁니다. 생략을 씁니다. 생략해도 자동으로 자동 완성을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요건 생략해도 돼요. 여기요? 여기도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될 텐데 생략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자바 7부터 생략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우변 제네릭 생략은 처음부터 가능했나 봐. 무슨 말이냐면 자바 7부터 제네릭이 도입됐거든. 제가 제가 멍청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고 우변 제네릭 생략을 안 쓰다가 나중에 쓰게 됐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우변 제네릭 생략은 그냥 가능해요. 자, 생략하면 요게 지금 자동 완성으로 뭐가 될까요? 맞아요. 오브젝트가 돼요. 자동으로 오브젝트. 생략하면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뭐든지 되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t는 오브젝트로 간주됨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생략하면 오류 뜨나요? 아닐 텐데. 볼까요? 자꾸 물어보니까 확인해야지. 뭐. 자, 제네릭 수업 가서 지금 보면 제네릭이 돼 있는 이 친구 생략돼 있죠? 생략했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지워도 되고 생략했어요. 자, 내가 extend로 넘버를 준 상태죠? extend number. 자, 이 상태는 넘버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인티저. 넘버를 부모로 가지고 있지 않은 bool은 쓸 수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기본 타입은 제네릭으로 사용 불가. 자, 요거 중요해요. 중요 100개. 자, 이것 때문에 사실 개발자들이 싫어해요. 좀 많이 싫어합니다. 자, 왜 싫어하느냐? 기본형 타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타입이에요. 메모리도 적고 심플하고 근데 이제 제네릭을 쓰려면 무조건 자료형이어야 된다. 이걸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자료형만 제네릭으로 가능이죠. 자, 이런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기본형 자료형으로 쉽게 형변환되고, 그죠? 그리고 자료형도 쉽게 형변환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런데 기본형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아주 메모리가 적고 인식하기도 적고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타입 자체가 연산을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형을 쓴다라는 거는 이득이 많아요. 이득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그렇게 썩 개발자한테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는데 뭐 그렇죠? 아직 제네릭은 기본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익명 클래스로 제네릭을 활용한 것. 이거는 근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지워버릴게요. 그렇죠? 익명 클래스랑 제네릭이랑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익명 클래스가 그냥 사용하기 편한 것 뿐이에요. 자, 어제 지울까 말까 하다가 놔뒀는데 수업 때 써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버렸어요. 자, 슈퍼 제가 이거 실수한 거 있죠, 그렇죠? 슈퍼는 아니라 익스텐드만 된다. 슈퍼는 아니라 슈퍼는 객체를 만들 때만 쓸 수 있어요. 객체를 만들 때만.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이 잘못됐어요. 다이아몬드가 7부터 가능한 게 아니라 제네릭은 7부터 도입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할까요? 제가 탭을 보시면 탭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탭 이렇게 그렇죠? 탭 이렇게 탭 자, 이렇게
자, 위에 했던 얘기들을 쭉 정리했네요. 내가 제네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이 쉽고 뭔가 더 알면 좋겠다. 그럴 때만 보세요. 괜히 내가 더 쉬운 방법을 알고 싶어. 더 쉬운 소리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멘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주 나오는 실수는 그냥 제가 한 실수들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슈퍼를 썼다든가 슈퍼를 쓴 거죠. 다음에 기본형,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형 타입을 쓴다거나. 자, 요거. 자, 미지정하면 오브젝트로 간주되는 걸 잊어버린다거나. 이거 제가 지우는 거 깜빡했네. 난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지, 매번. GPT가 자기가 자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러면 이론 중심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낼 때 쓰는 문구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네릭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다양한 자료형을 처리하면서도 타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했던 말이 이 말이죠. 자, 객체를 자동으로 만드는 코드. 객체를 자동으로 만드는 코드는 아니죠. 자, 변수를 간단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자, 제네릭 클래스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자, 제네릭은 다이아몬드를 쓰죠. 자, 다이아몬드 안에 타입을 받아와야 되니까 여기 타입을 이렇게 받아오죠. 그래서 C가 되겠네요. C. 근데 요거 오류 뜨나요? 이거 오류 안 뜰 것 같은데. 그쵸? 한번 해볼까요? 오류 안 뜰 것 같은데. 자, 쭉 올려서 이게 굳이 오류가 뜰까? 뜨는구나. 맨날 이렇게 쓰니까 혹시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뜨는군요. 뜨는 애요. 됩니다. 이름이 먼저 제네릭이 그 다음. 선생님 왜 이거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열 타입 선언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봤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제네릭은 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인터페이스 얘기 안 했는데 왠지 될 것 같아요. 그쵸? 돼요. 인터페이스도 됩니다. 자, 제네릭을 사용하면 캐스팅을 줄일 수 있다. 계속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타입의 다양성을 줄여서 구체적으로 만듦으로써 사용할 때 캐스팅을 줄이는 거죠. 제네릭은 기본 타입을 사용할 수 없다.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C가 틀린 것이네요. 자, 제네릭은 컴파일 시 타입을 검사한다. 자, 여러분들 컴파일 오류가 계속 뜨죠? 자,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 타입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서 안녕이라고 문자를 넘버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뜰 때는 뭐다? 컴파일 오류다. 저장이 안 되는 거다. 저장해서 클래스 파일로 우리가 배포할 수 없게 되더라. 배포라는 거는 이 클래스라는 거를 진짜 사용하는 걸 배포라 그래요. 누군가가 진짜 사용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쓴 코드인 것 뿐이고 컴파일을 해야 실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컴파일 오류다. 자, 그래서 컴파일 시 타입 검사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다음 중 올바른 제네릭 생성은 자, 이거는
지금 타입을 안 썼네요. 그죠? 타입을 안 썼네요. 자, 두 번째 타입을 쓰고, 자, 여기 지금 변수의 타입을 쓰고, 다음에 객체를 생략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죠. 선생님 저는 객체만 만들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죠. 객체만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왼쪽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타입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자, C는 왜 틀렸나 볼게요. 자, 지금 객체가 int, 이건 지금 잘못됐죠. 근데 int면 여기도 int 해야겠죠. 그런데 뭐예요? int는 안 되죠. 기본형이라서 인티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래퍼 클래스를 외우셔야 돼요. 인티저, 생략하거나 인티저. 이렇게 했어야 정답이겠네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트링인데 여기는 오브젝트? 안 되겠죠. 둘 다 스트링이거나 한쪽을 비우거나. 자, 그래서 정답은 B. 자, 제너릭 클래스의 타입 제한을 주려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써요? 어떤 부모를 가지고 있는 타입을 쓰겠다. extend가 되겠죠. 자, 다음 중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는 코드의 단점은 타입의 안정성이 낮다. 그쵸? 캐스팅을 자주 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요?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아, 모두 맞다. 그죠? 모두 맞다. D가 되겠네요. 자, D. 다 외우시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면 되죠. 이거를 달달달달 머리 입속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제네릭은 우리가 일반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돼요? 회사인데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직업 능력을 검사하지 않고 뽑은 회사. 자, 그 친구들을 내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안정성이 낮죠? 안정성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물어봐야 되죠? 범준 씨 그림 잘 그려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쵸? 중소기업 어때요? 물어보죠. 계속. 자, 그 다음에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모두 맞다. 자, 그래서 정답 제가 이거는 확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틀렸으면 얘기하시고. 자, 빨리 끝났네요, 오늘. 혹시 또 물어봤으면 하는 거, 나는 이게 좀 어려웠다. 자, 없으면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3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35분에 컬렉션이라는 걸 할 거예요.